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오늘은 용삼 오빠와 상훈형의 박정희 프로젝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박정희 프로젝트라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자꾸 지우려고 해서 이렇게 못 지우게 하려고 저희가 이런 또 만들었는데요. 자, 우리 이제 제가 왼쪽부터 우리 아리따운 여성분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욕먹는 거 아닙니까? 예, 여명 자유한국당 시의원, 서울시 의원입니다. 여명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은 이제 그 박정희의 옆 얼굴, 박정희의 옆 얼굴 저자 김용삼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용삼입니다. 예. 지금 그러면 저기 박정희 재단에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박정희 재단에 지금 그 직책이 어떻게? 기획실장을 맡고 있는데요. 아, 예. 그렇고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자유한국당의 시의원 여명 시의원님을 모셨는데 요즘에 이 자유한국당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 가지고 자유한국당 이름이 나오면은 욕을 저희도 이게 욕을 엄청나게 먹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뭐 할 말이 매우 많지만 그 예. 욕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것들을 갖다가 조합을 한 당인데 예. 욕을 얻어먹는다는 게 조금 좀 의외입니다. 자유, 한국 뭐 예. 이런 게 그러니까는 얼마나 좋은 예. 말입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님이 나오시고 오늘 또 이제 여명 의원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자유한국당 방송이냐 자꾸 또 그래 이야기를 하실 분이 계실 건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저희는 이제 그 자유 대한민국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철학이나 이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라면은 뭐 누구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정희 대통령 사랑한다 이러면은 우리는 뭐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 환영하는데 이 지금 프로젝트 박정희 프로젝트 이거 예.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된 겁니까? 아니 요즘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예. 그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 역사에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뭐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박정희 기념관 안에 동상을 세우겠다고 하니 그것도 못 세우게 하고 예. 그리고 뭐 새마을 사업을 지우고 뭐 새마을 사업을 뭐 하려고 하는데도 뭐 브레이크를 걸지를 않나 예. 뭐 원자력 발전소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멀쩡한 거를 그냥 폐쇄를 하느니 중단을 시키느니 뭐 짓던 거를 못 짓게 하고 돌리던 거를 그냥 막 강제로 스톱을 시키고 그래놓고 무슨 석탄을 떼서 발전소를 돌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겉으로 보면 저게 뭐가 아니 최첨단 시설을 놔두고 그죠. 뭐 구석시대 비슷하게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를 않나. 예. 그 이면에는 예. 원자력 발전소 박정희가 만든 거니까 꼴도 보기 싫다. 지워버리자. 예. 이런 그 이미지가 아주 굉장히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게 싫으면 고속도로도 뜯고 다 뜯자 이거야 이게. 예. 그러면 우리나라 뭐가 남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좀 전에 그 이야기 하셨는데 서울시 박정희 기념관이 서울시에 어디에 있습니까? 상암동에 있나요? 상암동에 있는데요. 예. 그 땅이 서울시 땅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는 서울시 땅이니까 서울시 조례에 예. 그 규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 그러면 그게 언제 지어진 겁니까? 그 2012년에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2012년에 문 열었으면 그 이명박 정권 때 문을 연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김대중 정부 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우리 편이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니 박정희 기념관을 짓도록 하겠다. 이러면 막 보수파 표가 김대중 정부에게 올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말을 해놓고 나중에 뚜껑을 뚝 열어보니까 보수파 표가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 몰라 하고 이제 내팽개 쳐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프로젝트는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들어가지고 이
기념관을 뭐 못 짓게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뭐 법적인 제재도 가하고 뭐 후원금을 모집하는데 그것도 막 시비를 걸고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지금 그 상암동 자리 거기가 어디냐면은 그 난지도 쓰레기산 바로 맞은편입니다. 설마 거기 그런 외진 데다가 땅을 주면 포기하겠지 이런 생각에서 거기다가 땅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 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이제 생태적으로 안정이 되어 가면서 서울시의 새로운 이제 녹색 공간이 완전 명소가 돼버렸죠. 랜드마크. 그러니까 랜드마크가 그렇습니다. 돼버렸고 자연 완전히 자연적으로 그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놀란 게 저나 제 또래의 뭐 보수 대학생 운동을 한 친구들이야 기념관을 가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또 제 또래의 다른 청년들, 평범한 청년들은 가지 않을 거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장 옆에 갖다 놓으면은 왜냐면은 교통이 정말 불편해요. 그리고 주변에 어떠한 휴식시설도 없거든요. 그런데 갔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청년들도 오고 또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는 모습 보면은 막 좀 짠할 때도 있고 너무 감동적이죠. 그런데 왜 이 그 훌륭한 분을 우리 역사에서 지우지 못해서 안달을 부리는 건지 우리는 당신들은 지워라. 우리는 아주 박정희 대통령을 페인트 칠하듯이 세상을 덮어버리겠다. 페인트 부어가지고 박정희 이름을 다시는 못 지우게 그런 심정으로. 그죠. 왜냐면 페인트도 저는 배를 4년을 탔는데 배에서 하는 게 녹나면은 녹 뺏기고 페인트 칠하는 게 일입니다. 배를 타셨습니까?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하고 4년을 배를 탔거든요. 저는 해군 수병 205기. 그러십니까? 구축함을 1년 3개월. 그 구축함에서 매일 하는 게 페인트 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대포 쓰는 거하고 페인트 칠은 아주 잘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가 다시 박정희라는 이름을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영원히 못 지우게 하려고 이 방송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여명 의원님은 박정희 이 아카데미하고 뭔가 좀 인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한국대학생 포럼이라는 줄여서 한대포인데요. 보수 운동의 일환으로 대포를 쏩니까?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좋게. 네네네. 그래서 보수 운동의 일환으로 대학가에 박정희 시대의 성장의 역사, 그 위대한 역사들을 좀 전파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는데요. 또 졸업 후에도 우리 김용삼 선생님을 멘토로 모셔서 박정희 아카데미도 청년들이랑 같이 기획해서 연구하는 연사들을 모임을 모시고 또 연구 모임도 하고 또 대중 강의 프로그램도 또 같이 만들어보고 했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참 대학생 때부터 그런 참 박정희 대통령 이런 업적을 홍보하려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참 대한민국에 지금 박정희 대통령 지우려고 완전 안달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모신 거는 일단은 이쁜 여성이시니까 이쁜 여성이라 가지고 그래야지 남자 팬들이 좀 많이. 네, 요즘에는 그런 말도 미투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요? 흉흉한 세상이니까. 아니 상관없어요. 이쁜 걸 보고 이쁘다고 하는데 뭐 잘못됐습니까? 불만 있으십니까? 아니 불만 있으시면 저기 댓글로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은 우리 북한 사이버 전사들이 많이 봅니다. 그렇습니다. 올 초에 국정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들 뭐 하는 데냐고, 왜요?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이 스튜디오를 갖추기 전에 강남의 어느 주택가에서 집을 빌려놓고 방송을 했어요. 하니까 북한에서 해킹이 집중적으로 주택가에 해킹이 들어가니까 거기 뭐 하는 시설이냐고 역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들 파일이 4,800개를 북한이 털어갔다. 가져간 겁니까? 가져간 거죠. 우리가 방송 만들려고 파일 해놓으니까 가져갔다고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은 북한 사이버 전사도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북한 사이버 전사 분들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북한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시는 아니 전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니, 요즘에 김정은이가 예. 자기가 북한의 박정희가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했던 거를 지금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친중파들 다 숙청하고 예. 친미파들 지금 앞세우고 있고 하는데 그러면 대동강의 기적을 이루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고 있는 게 뭐 말은 뭐 김일성이 자기 할아버지 때 했던 거를 따라 한다 말은 그러는데 예. 지금 보니까는 김일성이 하던 대로 해가지고 결국 나라가 졌고 북한이 저래 망가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자기가 이제 이 나라를 북한을 재건을 하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모델을 가져가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가 예. 박정희가 되려면은 한 2가지 정도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예. 첫째, 살을 빼야 됩니까? 아니요. 뭐 살은 더 쪄도 괜찮습니다. 예. 첫째, 개혁 개방을 해야 됩니다. 아, 예, 예. 아니 우리가 문 닫고 닫아 걸고 그냥 주민들 등쳐먹고 이래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고 예, 뭐가 예. 있어요. 예, 예. 활짝 열어서 예. 개방과 통상의 세상으로 나가야 아. 우리가 뭐 먹고 살 게 아닙니까? 예. 개방과 통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붙잡혀 갔을 때 거기서 쓴 독립정신에도 나오는 얘기고 예, 예.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정신을 가장 잘 그 실천을 해서 예. 한국인들이 해외로 나가고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안에 그리고 한반도 안에 자원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고 뭐가 있습니까? 그죠, 예. 해외로 나가서 해외하고 상대를 해서 거기서 우리가 기회를 창출해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걸로 지네 나라 국민들 먹여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핵 포기하고, 그죠. 예. 예. 두 번째,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개인의 천부적인 자유를 쥐어주면 다 해결이 됩니다. 매일같이 감시하고 뭐 너 어디 가서 뭐하고 누구를 만나고 여기서 여기 이동하려면은 뭐 무슨 허가받고 해야 되는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창의성이 생기고 예. 뭐가 일어납니까? 아, 예. 뭐가 막 부싯돌이 부딪히듯이 아이디어가 샘솟듯이 나와서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려면 예. 개인의 자유 예. 이것만 주면 되는 거고 아. 이 두 가지만 주면은 깨끗이 해결될 수 있어요. 예. 아마 그걸 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예. 김정은이 이 방송을 보면 예. 방법은 간단하지. 예.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그리고 정은아. 야, 너희 할아버지 자서전 쓰신 분 이렇게 제가 쓴 겁니다. 예. 자서전 쓰신 분 이렇게 내가 모시고 나왔으니까 이 저기 자서전에 불만이 있으면은 그 특별 초청 북한으로 초청하셔가지고 강연도 좀 들어보고 예, 북한으로 초청하는 건 납치한다는 얘기. 그 어쨌든 간에 하여튼 저희가 이 지금 김일성하고 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업적을 남기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좀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 조금 전에 아까 하던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서울시 의원이니까 이게 서울시가 이거를 반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서울시 그 박정희 기념관 안에 동상을 못 찍게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김대중 대통령 동상은 전국 곳곳에 많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굳이 우파의 어느 인사도 감히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의 상식상 대통령을 기념하는 건물이나 동상을 뭐 빼라 말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치? 말도 안 되는 것을 뭐 관련 조례 혹은 관련 법을 들이밀면서 막고 있는 거고 예. 그냥 뭐 이른바 적폐몰이 예,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대혁명이죠, 뭐. 이거.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그한 게 좀 답답한 게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중화공업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 기틀을 다 닦아놓지 않았다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그 DJ나 김영삼이나 뭐 그런 정치인들이 정치를 할 수가 없죠. 나라가 뭐 망해가지고 거지들 우글우글한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꽃이 핍니까?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기려야지 자기들도 더 올라가는 건데 그거를 깎아내리겠다, 없애겠다고 하면은 뭐 웃기다고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예. 제가 저희랑 성향이 반대되는 매체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뭐 합리적으로 대화 잘하고 기분 좋게 끝나긴 했지만 그 중간에 제 연구실에 보면은 뭐 레이건 대처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그 그림이 걸려져 있어요. 예. 그때 그걸 보고 왜 이승만 박정희냐라는 얘기를 해서 뭐 이러이러하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거기 앉아 계신 것도 그것은 사실은 민주화의 수혜를 입은 건데 약간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냐라고 그건 이제 기레기네요.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뭐 민주화 작업은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 온 거고 절대 그 이른바 민주화 운동가들만의 업적이 아니고 그분들이 오히려 전 국민들이 마치 자기들한테 빚을 지고 있는 것 마냥 하는 것도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더 적폐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지방의회를 처음 시작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민주화 사실은 네. 민주화의 그 최고 그거 누가 민주화 시작했냐면은 아니 일제시대 그 앞에는 조선 왕정인데 그거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갖고 온 게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화 운동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거지. 그러니까 예. 뭐 최고의 민주혁명이 바로 건국이고 건국헌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를 건국했으니까 우리가 위대한 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존경을 네. 하는 거고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히 존경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민주주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이 기레기 그죠, 이 예. 놈들이. 예. 예. 저도 옛날에 기레기였습니다만은 예. 요즘에 반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 지금 로버트 단이라든지 이 민주주의를 학문적으로 아주 깊이 연구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밝혀낸 게 있습니다. 예. 아니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독립한 이 후진국 나라들에게 니네 민주주의 해 그리고 계속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식을 시켰어요. 예. 근데 다 망하고 다 실패를 했습니다. 예. 이게 왜 실패하냔 말이죠. 민주주의를 주면은 잘 될 줄 알았는데. 예. 근데 이 나라 실패, 저 나라 실패, 계속 실패하면서 그 실패한 이유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로버트 다니 같은 사람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예. 1인당 국민소득 4,000불에서 7,000불 정도의 물적인 토대,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산업력, 예.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들을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져 있어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예. 다시 얘기해서 아니 지금 뭐 그 먹을 게 없어서 좀 굶어 죽어야 되는 사람에게 그죠, 예. 투표권이 중요합니까? 빵이나 밥이 중요합니까? 빵이 중요하죠, 당연히. 예. 예. 우선 먹여 살려야 이 사람이 뭐 일어나서 투표라도 하러 가야 되는 그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4,000불 정도가 안 되는 이 상황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는 탄탄한 중산층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예. 세 번째로는 그냥 중산층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민주 시민 교육을 받은 중산층. 그러면 민주 시민 교육이 뭐냐? 그거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첫째, 그 나라 예. 건국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는 게 민주 시민 교육입니다. 예. 둘째, 헌법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민주 시민 교육입니다. 세 번째, 시민으로서 권리와 함께 의무도 가르치는 게 예. 민주 시민 교육입니다. 이 세 가지로 정의를 해놨어요. 예. 이 세 가지 정의를 가지고 우리 지금 학교나 이런 데서 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 민주 시민 교육에 정반대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죠. 이 지금 보면은 사실 지금 드루킹이 여론 조작했다고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대선 때도 여론 조작했다고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언론도 전부 다 뭐
저기 문재인 찬양한다.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실업자가 100만이 지금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옛날에 22조 4대강에 투자하는 거 그 경제개발로 하면 100만 명 일자리 100만 개 만든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이 실업자가 100만 명이 쏟아지고 있는데 기자들이 그럼 이건 언론 통제된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언론 통제 자꾸 이야기하지만 유튜브 코리아의 그 전략기획본부장이 민주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부사장이 청와대 지금 국민소통 비서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는 뭐 두말을 할 거 없고 이 구글조차도 이 한국에서 보수적인 언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자동으로 계정을 삭제를 시켜버려요. 무작위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갑자기 계정이 정지됐다는 사람들도 많이 조지 오웰의 시대가 이제 그죠. 1984년이 이제 돌아온 거네요. 예, 그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조회수를 조작을 합니다. 그럼 광고비가 안 나가니까 이 보수파의 이런 가치를 역설하는 사람들이 생계 운영이 안 되니까는 돈줄을 차단해가지고 죽여버리는 이런 작업들을 지금 구글 코리아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역겨운 거는 그런 모든 탄압들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독점하고 하고 있는 게 정말 기만적이고 역겨운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하고는 다른 민주주의라고 봐야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와, 이거 뭐 어느 분이 쓰셨는지 박정희의 옆 얼굴이라는 사람을 사랑한 대통령 박정희의 옆 얼굴이라는 이 책인데요. 아우, 김자, 용자, 삼자, 어디서 많이 배운 분 같은데. 그리고 이게 요즘에 보수적인 사상을 이렇게 출판을 하려고 해도 책을 안 내준대요. 책을 안 내주고 그러니까 서점에서도 안 팔리게끔 안 갖다 놓고 공작을 많이 한대요. 저도 이 책 말고 그 박정희에 대해서 책 3권 분량을 써놨는데요. 아무 데서도 책을 안 내줘서 책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출판사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요거는 제가 기파랑이라는 출판사인데 뭐 하여튼 이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의 사람을 사랑한 대통령 박정희의 옆 얼굴 우리 김용삼 편집장께서 쓰셨는데 이 책을 보니까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울보했네요, 울보. 그러니까 이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 울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는 이제 우리 포항제철을 건설할 때 이제 실무 책임자는 박태준 회장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행정적으로 처리하신 분이 이제 기획자라고 기획자가 김학렬 경제기획원 차관했다가 나중에 부총리로 되시는데 이분 집에 그렇게 밤에 많이 찾아가셨대요. 그 찾아가가지고 똑똑하니까 그 사모님이 누구세요 하니까 정의요 이러니까 웬 여자가 찾아간다 싶어. 누구냐고 하니까 정의라고 박정희니까.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술상 좀 다 봐달라 해가지고 같이 술 마시면서 계속 이 포항제철에 대해 가지고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어떻게 그런 국가의 발전이나 미래에 대해 가지고 밤새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 그 군인 출신입니다. 처음에 이제 사범학교를 나와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그 교사로서 이제 의무 그 복무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만주 군관학교로 가서 거기서 군인의 길을 걸어서 특히 포병 이제 장교를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식을 쌓을 기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돼서 쿠데타를 일으킬 때도 그 부하들에게 뭐라고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느냐. 제발 저 새끼 밥도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지금 민주주의 투표가 중요합니까? 굶어 죽는데? 굶는 사람 밥부터 먹이자. 밥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를 일으켜야 된다. 경제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예. 밤이고 낮이고 찾아가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 내가 우리 굶는 국민들에게 밥을 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기업인도 만나, 행정관료도 만나, 뭐 학자도 만나, 다 만나봐도 예. 정말 체계적으로 쓸모있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 중에 딱 필이 꽂힌 사람이 예. 김학열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차관이었는데 대통령이 차관집에 저녁 밤마다 찾아가가지고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예. 아니 그래가지고 웃기는 게 그 사모님이 아이 고마우시라고 이거 저 우리 남편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이거 예. 이러면 사람 죽는다고 일 좀 그만시키라고 하니까 예. 아니 그 김학열 차관이 내 과외 선생님인데 그럼 학생이 선생님 집 찾아가는 게 뭐 잘못이냐고. 이러니까 사모님 아니 가라고 하니까 오지 마시라고 사람 우리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애 고3인데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는 아 여기 동동주를 이렇게 예. 집에서 몰래 밀주를 담갔죠. 담궈가지고 그때는 이게 금주령이 있었나 봐요. 지금 모르겠는데 밀주를 단속을 했죠. 아. 예. 집에서 담그는 술 이런 거를 못 담그게 했는데 예. 그 담궈놓은 술을 예. 맛있게 드시고 예. 아 나를 이거 못 오게 하면은 이거 밀주 단속으로 그거 하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농담이었겠죠. 예.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야 선생 집에 찾아오는 게 뭐가 문제냐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갔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김학열 부총리가 예. 하다 내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예. 건강이 안 좋고 우리 학생 그 예. 아들도 공부도 예. 해야 되고 하니까 이 고마우시라 하니까는 전화를 한 대를 직통 하죠. 전화를 이거는 직통 전화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예. 전화를 한 대 놓는다는 거는요. 예, 예. 전화 한 대를 놓는데 집 한 채 값이 들었고 예. 그리고 전화 사정이 워낙 어려워가지고 예. 전화가 한 대 있으면 부잣집이었고요. 예. 그리고 아. 뭐 돈 있다고 해서 또 전화를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 말지 한 상황인데 예. 이 전화를 놔줬다는 거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이거는. 예.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서울시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지금 오탑방에서 예. 서민놀이 하고 계시잖아요. 아 서민놀이 서민놀이. 네. 아니 그 보좌관들이 뭐 밥도 갖다 주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시청에 소속된 예. 그 공무원들이 새벽에 예. 닭죽, 뭐 전복죽 이렇게 예. 올려 보내는 모습이 예. 어떤 예, 뭐 그때 인터넷 나왔었죠. 유튜브 방송에 예, 의해 예. 찍힌 게 아. 폭로가 됐었죠. 아니 그러면은 그거는 왜냐면 그 공무원들의 인건비까지 하면은 사실상 황제 체험하고 황제놀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도 뭐 쇼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았었는데 그때 예. 답변을 한 게 박원순 시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시장이 옮겨온 거면은 시청 전체가 옮겨온 거기 때문에 예. 그 동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바로 앞에서 들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지난주였잖아요. 예. 바로 뒷집에서 한 명 죽었잖아요. 네, 4일 동안 모르고 있다가 시체 썩는 냄새에 예.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알게 된 그러고 있는데도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아. 빨리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그 방에서 할 일이 없으면은 이 사람을 사랑한 대통령, 사람 중심 요즘에 사람 중심 이야기 나오는데 사람을 사랑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여벌골 이 책을 좀 사가지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술상에는 그 김학열 차관하고 대통령하고 이 마시는 술상에는 아내가 직접 담근 동동주와 콩나물국, 김치 한 포기. 야 대통령이 김치에 콩나물에 동동주 마시면서 한 이야기가 나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보통 학교를 다닐 때 내의를 입어본 적이 없으며 읍내에서 손가락 5이 있는 장갑을 보았을 때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이요. 야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배불리 밥을 먹이기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기필코 성공시켜 이 나라에서 가난을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김 차관을 갖다가 이게 아이디어를 달라. 완전히 그냥 구워 삶은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런 것이 진짜 소통이라고 생각을 예. 해요. 예컨대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주로 뭐 미디어 앞에서 일반 시민들이랑 그 소통하는 모습을 이른바 연출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은 그게 아니죠. 이벤트 하라고 뽑아놓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면 대통령만큼의 일을 해야 되고 시장이면 시장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연출하라고 만든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국가에 필요한 일을 그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차관을 직접 보러 가서 집에서 소탈하게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을 논의한 거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실질과 능률이고 진짜 박정희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젊은 친구들이 박정희 하면은 무조건 고압적인 권위주의의 상징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거를 깨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쓴 건데 여기 보면은 곳곳에 그야말로 진정한 소통이 뭐냐. 지금 뭐 박원순이나 문재인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는 저거는 쇼지. 저게 뭐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심지어 청와대 안에 자기 살림집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화장실에 그 변기 안에 물 아끼려고 그 벽돌 집어넣는 이야기 하며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도 에어컨을 안 틀고 문을 열어놓으니까 이제 파리가 들어오니까 대통령 집무실에서 파리를 잡기 위해서 파리채가 이렇게 놓여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이 박정희 대통령의 사람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지극히 자기가 실천하는 분 그리고 누가 이런 걸 알까봐 쉬쉬하면서 하는 분 이런 분이 진정한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 책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게 박정희 시대에는 관료를 테크노라트라고 해서 정말로 그 직급에 맞는 일, 그 이상의 일들을 리더인 박정희 대통령과 신념화해가지고 해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공무원들은 제가 볼 땐 물론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뭐 기사에 나오는 나쁜 뉴스들만 봐도 그 직급이 이끌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권력만 누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에는 정말로 뭐 요즘엔 장관이나 차관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할 수 있지만 이 시대에는 정말 직접 국장급, 실장급, 과장급들이 1대1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실무를 잘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장관보다는 과장급, 팀장급이 실무를 훨씬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의 용장 밑, 맹장 밑에 약조를 없다고 이 김학렬 이 차관 이게 뭐 이분도 뭐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한 분이고 이분의 와이프도 저 사모님도 여장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때는 그 국가를 어떻게든 간에 살려보기 위해 가지고 그냥 쓴소리도 그냥 막 하고 대통령 찾아오니까 낮에 일 시키고 밤에도 일 시키고 뭐 하는 거냐고 대통령한테 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과외 선생한테 공부하러 가는데 뭐 문제나. 저는 그래서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또 박정희 시대에 노동자가 착취됐다고 당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벌었던 그 벌이도 그만 착취의 수준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 착취 당한다는 자리를 이렇게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았고 무엇보다 그 시대에는 대통령부터 근로자 그리고 또 뭐 주부들 또 공무원들까지 다 그렇게 일을 했잖아요. 그냥 뭐 미친 듯이 일을 한 거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노력한 만큼 막 그 좋은 성과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일자리들이 생기니까 그리고 그야말로 정말 내가 빈농의 아들,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났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만 노력하고 나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반드시 영어 수학을 잘하고 무슨 뭐 암기를 잘하고 해야만 출세하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길들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 각 도에 기계 공고를 만들고 특성화 공고를 만들어 가지고 기술자 양성했죠. 집에 돈이 없어서 지나기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데로 들어가서 거기서 국가가 주는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뭐 기계를 깎거나 뭐 정밀 가공을 하거나 뭐 선반 드릴 뭐 하다못해 양봉 미용 뭐 얼마든지 그런 특성화 직업학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기술을 배워서 내가 그 기술을 가지고 뭐 기업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해외 취업도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자영업을 해가지고 성공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끝없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끝없이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86 운동권 세대가 정말 양심도 없고 양아치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왜 그 시대에는 여자들은 대학은커녕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기술을 배워서 뭐 청계천 아니면은 뭐 구로공단 취직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 돈을 다 고향집에 내려 보내면은 그 동생들이 그렇게 그거 가지고 학비로 이제 가서 그렇죠. 학생운동하고 뭐 북한 혁명당에 가입하고 그랬잖아요. 형님 누나 뭐 오빠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피땀 흘려가지고 그 번 돈 가지고 자기들은 지하 혁명 운동하고 그런 걸 해가 지금 고위직에 올라가 사회 지도층이 돼가지고 박정희 정권이 이게 노동자 착취를 했다. 이렇게 이 이율 배반적인. 그런데요. 진정한 그 어려운 사람들을 해방시킨 것은 그런 노동 해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기술들을 익히게 하고 그리고 그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들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데 막 교복을 입고 싶은데 내가 가서 벌어야 우리 가족, 우리 아들, 내 남동생 그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그 여공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뭐 메리아스 뭐 만들고 의료봉제 만들고 하는 그 돈으로 만들어서 그 혜택을 받아가지고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혁명운동을 하고 이 누이들은 얼마나 공부를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체 병설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야학을 그렇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 가서 교복을 입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는 그 학교의 운영비를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고 국가가 절반을 부담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진정한 진짜 지식인으로 기능인으로 만들어준 진정한 인간 해방, 진정한 노동 해방은 박정희 대통령이 시켜줬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인간다운 인간의 존을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영등포 여상에 있는 야간학교에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했다가 그날 쓰신 일기가 있어요. 이거 보면은 막 너무 또 울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공부를 하고 싶었으면 그 아이들에게 왜 우리가 공부를 못하게 하느냐, 공부를 시키자. 이런 대통령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대통령 박정희라는 거예요. 야, 이게 이게 이야기만 들어도 이게 참 눈물이 이제 나는 이야기들인데 우리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첫 딸은 살림 미천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옛날 영화들을 쭉 보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60년대, 70년대 그때는 먹고 사는 게 안 돼가지고 밥 한 숟가락을 덜기 위해 가지고 큰 딸을 시골에서 서울에 있는 잘 사는 집에 파출부로 보냈더라고요. 그게 그 당시 지금은 파출부라고 얘기하죠. 그때 식모라고 그랬잖아요. 식모라고 했죠.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번 돈을 시골에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더 열심히 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게 아니고 사회운동 조금 배웠다가 대학생이라고 무슨 북한 뭐 찬양하고 뭐 이런 것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회 주류층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좌파 진영은 여성을 위한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여성 참정권이 잠깐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여성 참정권이 나라가 태어남과 동시에 확보된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승만이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여성운동 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그렇죠. 이 좌파 진영은 여성을 위해 해준 것이 근본적으로는 사실 없어요. 오히려 학생운동 하면서 여성의 성을 착취했잖아. 이거를 애국활동이라고 부르면서. 그죠. 저는 그래서 이 좌파 진영에서 뭐 미투 운동인이 지지한다느니 하는 것은 정말 양심이 없고. 여성 참정권이 그냥 이승만 대통령 때 이렇게 그냥 주어진 거예요. 동시에. 그렇죠. 재헌의회 선거 때. 보통 선거권이라고 그래서 뭐 양반도 한 표, 쌍놈도 한 표, 뭐 여성도 한 표, 뭐 모든 사람이 유권자 20세 이상 된 유권자에게 한 표씩을 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투표권 혁명이 일어났는데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뭐 세계 각국의 그 참정권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이거는 혁명입니다.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깜짝 놀라는 게 우리나라 이 지금 여성 지금 뭐 좌파 진영은 뭐 전부 다 강간하고 성추행하고 완전히 그냥 뉴스조차 볼 수가 없을 민망해서 정도로 볼 수가 없죠. 민망할 정도로. 그런데 그 여성 해방을 시킨 게 이승만 대통령이고, 이승만 대통령도 왕조교 출신이었다 그러더만요. 그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여성을 이제 생각하는 마음, 이게 제가 아주 제대로 표현된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974년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는 연두순시라는 게 있었어요. 연두 기자회견을 합니다. 연두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얘기를 들어보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시내버스, 지금은 전철이 있었지만 그때는 시내버스밖에 없었거든요. 시내버스에 이제 돈을 받는 이제 차장들이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성들에게 욕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딸과 같은 당신 딸 같은 사람에게 말이야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러느냐? 응? 앞으로 저기 버스 차장들에게 이런 식으로 모욕을 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또 직접 저기 버스 안내양들이 사는 이제 숙소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막 날은 추운데 얇은 옷을 입고 막 덜덜 떨면서 이제 근무를 하니까 대통령이 너무 이제 안타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방한복을 선물해 줬습니다. 방한복을 이제 선물을 해줬더니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와대에서도 대통령이 뭐 돈이 없어가지고 서울시에 있는 이제 버스 안내양들한테만 그걸 만들어서 줬어요. 그랬더니 전국에 있는 버스 안내양들이 대통령이 가 저희들도 방한복을 줘. 대통령이 그 편지를 읽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자꾸 오셔. 이거는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비서실장을 불러서 내가 아무리 저기 어려워도 이거는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으니 비서실장이 좀 특별히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해서 저기 지방에 있는 버스 안내양들의 옷을 맞춰서 쳐요. 근데 그 얘기를 방한복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이 듣고 대통령의 뜻이 너무 갸륵하고 대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싸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를 원가밖에 안 되는 돈을 받고 만들어준 버스 의류회사 사장에게 편지를 써줘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버스 안내양들에게 옷을 하나 주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원가밖에 안 되는 비용으로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 편지를 보내. 이런 식으로 그냥 사회 곳곳에 어려운 상황에서 있는 특히 여성들을 누가 무슨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왜 딸 같은 사람들에게 왜 욕을 하고 말이야 가혹하게 하느냐. 앞으로 이거 하는 놈들은 말이야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대통령이 나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진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성들의 인권을 해결해주는 그런 분이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책에 보니까는 이게 사람을 사랑한 대통령에서 여성을 사랑하는 대통령, 페미니스트 대통령이에요. 진정한 페미니스트. 진정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지금 잘 살게 됐냐면은 우리 여성분들이 원래는 맞벌이 부부한테 어린이집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제는 자기 자식은 어린이집에 갖다 놓고 자기는 나가서 커피 마시고 뭐 놀러 다니고 영화 보고 지금 이런 수준까지 가버렸는데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노동에서 해방된 거는 사실은 한국이 경제 개발하면서 이 박정희 정권 때 중화 투자 중화공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여성들이 노동에서 해방돼 버린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뭐 다 세금으로 무슨 다 무상 복지니 무상 뭐니 무상으로 다 주는데 결과적으로 경제가 뒷받침이 안 되면은 여성들도 그렇습니다. 다시 예. 애도 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집안 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경제 개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여성들을 해방시킨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죠. 예. 예. 제가 한 1996년 무렵에 남미를 자주 갔습니다. 예. 그때 이제 칠레를 갔더니 예. 칠레가 아주 특이하게 1970년에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예. 공산주의자가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아옌데라는 사람인데 시계 고장났어. 대통령이 아옌데라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예. 헌법에 준하는 개혁을 하겠다라고 예. 해놓고 헌법에 준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공산화의 길로 치달아가지고 이제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외국 회사들이 투자한 그런 기업들을 전부 국영화하니까 이제 경제 제재가 가해지고 그 경제 제재가 가해지니까 이제 칠레가 먹을 게 없잖아요. 우리처럼 그 무역 의존도가 뭐 98%에 달하는 나라가 예. 칠레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칠레라는 나라의 생필품이나 이런 게 전부 그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 안 되니까 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생필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필품을 사러 갈 때 요만한 용기를 하나 가져간답니다. 예. 그 용기를 가져가면 치약을 하나를 파는 게 아니고 치약을 5cm 짜서 팔고 빨래비누, 세수비누를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2cm씩 잘라서 팔고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중산층들이 자기 집에 있는 샹들리에를 떼다가 빵하고 바꿔 먹고 예. 샹들리에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 가전제품, 가재도구, 뭐 골동품 이런 거 다 갖다가 이제 먹는 거 하고 바꾸느라고 이 가게들마다 샹들리에하고 가전제품이 산더미처럼 쌓였대요. 예. 그래도 나중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중산층들이 냄비와 솥단지를 들고 나와서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고 이제 막 시위를 하고 시위가 격화되니까 군부가 야 이거 나라 망하겠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정상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진정한 복지, 예. 진정한 인권은 먹는 것이 해결이 돼야 인권도 되고 복지도 되는 거예요. 예. 박정희 시절은 그 먹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시대고 예. 우리가 그냥 뭐 와이셔츠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 팔다가 이게 이제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 이게 더 이제 고급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아. 고급 제품을 만들려면 뭘 해야 되느냐. 예. 그 원료를 만드는 철강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제철소를 짓고 예. 그리고 뭐 물건을 실어내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짓고 그리고 자동차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유 산업을 일으키고 뭐를 하고 이런 연관 산업들을 쫙 일으켜서 국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산업을 건설하는 그 시대였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이게 보니까 이게 뭐 오늘 이제 여명 우리 의원도 나와 있지만은 참 요즘 베네수엘라가 베네수엘라 여성들이 옆에 나라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 가서 몸을 판대요. 왜냐면 베네수엘라에서는 돈이 없으니까는 몸도 팔 수가 없고 경제가 무너지니까. 근데 유가가 올라가는데 유가가 올라가면은 그 석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엘리트인데 그 사람들이 이미 해로 다 빠져나가가지고 유가가 올라가도 석유 정제시설 못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옆에 콜롬비아 가가지고 보고타에 가가지고 몸을 파는데 그 몸 파는 화대가 $10래. 막 우리나라도 돈 만불. 이게 경제가 무너지면 이 여성 인권이고 뭐고 다 박살났는데 어쨌든 간에 경제가 부흥시켜가지고 그런 여성 인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성장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읽어야 될 책이
사람을 사랑한 대통령 예. 박정희 여벌굴 이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일자리를 100만 개를 일자리를 100만 개를 어떻게 하면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까? 돈을 30몇 조를 쓰면서. 그냥 경제에 관해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이 알아서 하게. 예. 일자리를 정부가 어떻게 만드나요? 예. 정부는 기업들이 잘 돌아가도록 예. 그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그죠, 예. 규제를 풀어주고 예. 그러면은 기업들이 알아서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은 전부 이 소위 말하는 산업화 과정 그리고 예. 우리가 그 정보화 과정에서 엄청난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죠, 예. 투자를 해야 물건 그 자리들이 생기잖아요.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예. 아주 치명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공무원을 늘렸잖아요. 예, 예. 공무원을 늘린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규제를 늘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죠, 예. 공무원을 늘리면 공무원들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규제를 만들어냅니다. 예. 그래서 공무원을 늘린다는 것은 단순히 공무원 머릿수가 늘어나서 공무원에 무슨 따르는 뭐 세금이 얼마가 더 투입이 되고 하는 단순한 게 아니고요. 예. 그 늘어난 공무원들이 뭐를 합니까? 규제를 만들죠. 규제를 만들죠. 자기네들의 존재를 위해서. 그러면은 공무원을 늘림으로 해서 규제가 늘어나고 규제는 곧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예. 그러면은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고 예. 아이 더러워. 나 해외 나가서 공장할래. 그래서 다 짊어지고 해외로 나가고. 그죠. 예. 오바마 대통령이 8년간을 재임을 하면서 오바마 시대에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딱 한 가지를 했습니다. 예. 해외로 나가 있는 미국의 제조업체들을 예. 다 미국으로 아. 돌려간, 끌어들이는. 예. 예.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8년간 그 한 경제 정책은 뭐냐면은 모든 규제 다 풀어줄 테니까 다시 돌아와라. 그래가지고 해외로 나갔던 그런 공장들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예.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 그래서 미국 정치가 위대한 것인 게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예. 굳이 좌우로 구분하자면 좌파에 좌파에 해당하는 해당하죠. 정치 이념을 갖고 예. 있는데 대통령이 된 순간은 좌우를 떠나서 뭐 철학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 경영자예요. 국가 경영자로서 필요한 일을 한 사람이 저는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저는 심지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어느 정도의 필요한 일들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뭐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어쨌든 했고 예. 또 패트리엇 미사일을 인천에 들여놨잖아요.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본인이 그냥 야당 대표 혹은 운동가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 진짜로 제주 해군기지도 만들고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를 지어줘가지고 미군이 그거 포기하고 못 나가게끔 만들어버리고 우파돼서 헷갈리는 일을 많이 해. 그러니까는 좌파들이 노무현 물러가라고 데모하고 하니까는 그 데모대를 그냥 다 두드려 펴가지고 두 명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없을 일은 사람이 죽은 건 없을 일은 아니지만 그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박정희의 여벌굴 이 책을 좀 이렇게 사가지고 보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공무원들도 봐야 되고요. 예. 정치인들도 봐야 되고. 만능 해결서네요. 만능 해결서. 예. 그러니까 박정희처럼 하면 되겠구만. 그 일자리 100만 개 만들겠네. 그러니까 저는 이 기술적인 박정희 대통령이 배워야 될 것도 많지만 이 책에 담긴 박정희의 정신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좌파든 우파든 그 실질과 능률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수출 진흥 확대라는 것을 그야말로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한 번씩 열었는데 그 매달 여는 그 자리가 뭐냐? 무역을 하는 그러니까 수출 기업 대표, 그다음에 공무원, 그다음에 뭐 관련되는 사람들 다 불러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이번 달에 수출이 얼마가 됐는데 전년 그 동기 대비 뭐 얼마가 늘어났고 뭐 이렇게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이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이유가 뭐요?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 문제 지금 당장 해결하시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를 듣느냐?
수출을 하는 기업인들한테 얘기를 들어요. 예. 아니 각하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해서 급해가지고 뭐 신용장을 열고 뭘 해서 물건을 실어 갔는데 아니 인천에 있는 세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야 밤에도 근무를 안 하고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느라고 우리가 뭐 이 선적이 늦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야? 이거 해결해. 그래가지고 그런 규제들을 즉석에서 다 해결을 해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 수출을 하기 위해서. 예. 수출을 하면은 기업들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기업이 잘 돌아가면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예. 끝없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업들의 애로를 다 해결해주면 일자리는 저절로 늘어나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뭐 기업을 못 잡아먹고 못 죽여서 안달인 상황이 됐으니 아니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보니까 이 경제 개발하라고 경제개발 경제개건의 김학렬 이 차관한테 얼마나 힘을 많이 밀어줬냐면은 이분이 중앙정보부장 중경의 이후락한테도 야 미스터리 야 임마 미스터리 그 중정 부장 하면은 날던 새도 떨어뜨린다는 사람인데 차관이 야 임마 미스터리 일로 와봐 해가지고 뭐 이거 저 지시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게 경제를 개발시키는데 올인을 했던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 김학렬 이 차관 이분도 뭐 밑에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숫자를 못 외우면요. 야, 이 기생충한 새끼야. 이 따위로 내 놈에게 월급을 주다가 나라가 망하겠다. 너 같은 놈은 빨리 되지는 게 좋아. 여기 15원 있어. 요새 버스값이 15원 하니까 버스 타고 한강으로 가. 다리 위에 서서 동쪽 하늘을 쳐다보고 한번 공공님이 반성해봐. 내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뭘 했나 말이야. 한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 거야. 그러면 뛰어내려. 그게 애국하는 길이야. 이봐, 우리나라가 쌀을 수입하잖아. 네가 죽으면 이 나라가 줄어드니 애국하는 거지. 야, 작년도 GDP 뭐 각종 경제 수치 외워봐 해가지고 수시로 물어봐가지고 못 외우면은 막말에 쌍욕에 그냥 뭐 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울다가 김학래 부총리 방에 들어가기 전에 우왕청심원이나 강심지 주사를 맞고 들어가는데 무지막지 욕을 먹다가 혼이 빠진 부하 직원이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캐비넷 문을 부총리실 캐비넷 문 열고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쪼아대니까 밑에 강요들이 허튼 짓 안 하고 밑에 부하 직원들 쪼아대고 나라의 기강이 서 있었던 거예요. 되게 문장이 되게 유려하신데요. 문장이 되게 화려한. 화려하세요. 이 기생충 새끼 같은 새끼. 뛰어내려. 네가 뛰어내리는 게 애국하는 길이야. 15원 쌀값 15원. 15원 줬대. 그러니까 위에서 이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니까 밑에 강요들이 이렇게 밑으로 가면서 쪼으니까 얼마나 이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김학렬 씨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경제부총리에 임명을 하면서 그 부총리의 임무는 종합제철소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렇게 임무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경제부총리 뒤에 칠판에다가 종합제철소 건설 이렇게 써놓고 모든 것을 거기다가 다 쏟아붓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너무나 많이 건강을 해쳐가지고 왜냐면 대통령이 매일 밤에 찾아와서 같이 술을 드시고 대통령은 뭐 모르지만은 김학렬 부총리도 새벽에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나가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새벽에 자야죠. 그 너무 일을 많이 하고 너무 많이 술을 먹이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 간암에 걸려가지고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사망했다는 그 보고를 받는 순간 대통령이 회의 주제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화장실로 가서 막 진짜 짐승처럼 막 울부짖으면서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브리핑을 듣고 있던 박정희에게 그 경제개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종합평가가 김학렬이 심혈을 기울였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종합평가 회의가 중앙청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브리핑을 듣고 있던 박정희에게 김정년 비서실장이 쪽지 하나를 건넸다. 쪽지에서 김학렬 전 부총리 운명
이거를 딱 문구를 보더만 고개를 팍 숙이며 꺾으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었대요. 예. 그러니까 회의장 빠져나와가지고 임자 미안 그 안에서 막 벽을 두드리면서 막 치면서 울면서 임자 미안해 내가 임자를 죽였어 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통령이 하도 안 와가지고 10분 넘게 안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찾아가 보니까 거기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1의 행정고시 수석 합격자인데 이 김학렬 부총리가 49세에 돌아가셨구만. 예. 이게 짐승처럼 물부짖었다고 돼 있네. 예. 참 그러면서 빈소에 찾아가가지고 문상한 다음에 김홍남 여사의 손을 붙잡고 울먹이면서 사죄를 했어요. 내가 김 부총리를 너무 혹사시켰습니다. 일도 너무 많이 시키고 술도 많이 먹였으니 결국은 내가 죽인 겁니다. 그 사람은 한평생 나라를 위해 일만 하다 죽은 겁니다. 아, 이게 가족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다네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래 하시니까 밑에 이 참모들이 자기 목숨이 죽어나가는 거 자기가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건강에 해치는 거. 이런 분한테 독재자다, 권위주의자다, 무슨 인권을 유린했다, 뭐다, 좀 이 짓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독재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밑에 같이 일했던 공무원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까라면 야 이거 해 빨리 이거 경제개발 이거 시켜 계속 오다가 떨어지니까는 그분들은 이거 자유가 없네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분들은 국가를 위해 가지고 내가 목숨을 던져서 국가를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그 일념 하나 하에 이 일을 했는데 그 나머지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독재자라고 지금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하고 인권 유린을 하고 뭐를 하고 이런 그 일은 아마 이런 사람들한테는 가능했을 것 같아요. 하라는 일을 안 하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미워하고 북한하고 뭐를 해서 무슨 통일운동을 한답시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그 활동을 한 이 사람들은 정말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처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혁명 공약을 6개를 보니까 반공이 국시르면 그리고 이 퇴폐한 문화를 좀 바로잡겠다, 경제개발하겠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국민들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데.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자 감독님 지금 몇 분 정도 됐습니까? 한 시간? 오늘은 첫 시간이고 하니까 첫 시간에도 불구하고 뭐가 막 불꽃이 막 푹 튀고 저희가 이거 이야기하다가 자꾸 이게 눈물이 자꾸 그렁그렁 나가지고 이게 참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데 이런 존재를 지워버리겠다고 이 짓을 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미친 놈들이지 이게 제정신들입니까? 아니 박정희를 지우겠다고 하면은 자기 아버지를 부정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아버지를 부정하는 페루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열심히 아버지가 없었나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하여튼 그 선배 세대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올라섰고 군사 강국이 돼 있고 하니까는 그나마 한국의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대접도 받고 힘도 쓰고 하는 거지. 이분들이 안 했으면은 자기가 그런 거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북한군이 쳐들어 내려와 가지고 한국이 북한한테 접수 당했겠죠. 그러면은 대통령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아우지 탄광 끌려가 가지고 북한에서 데모하는 애들은 다 총살 아닙니까?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대통령 하고 있는 거네 보니까요. 총살 안 당하고 불평불만 많은 애들은 북한에서는 다 총살시킨대요. 참 국민 여러분 이 책은 좀 박정희의 여보 얼굴 이 책은 좀 사가지고 보십시오. 제가 왜 자꾸 책을 사서 보라고 하시냐면은 이 태극기만 들고 나가는 거 애국심은 좋아요. 그런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이렇게 설득을 시키려고 하면은 야 인마 박정희 대통령이 말이야 이 김학렬 부총리가 죽었을 때 화장실 가가지고 땅을 치고 거기 주저앉아가 눈물을 흘리고
근데 이게 어떻게 독재자냐고 이런 이야기를 알아야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박정희 여벌굴 이런 책도 좀 사보시고 뭐 여러 가지 책을 좀 사보시라고 계속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 딱 한마디만 예, 드릴게요. 저는 그 울분 정말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우리끼리의 외침은 우리끼리만 화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좌파들 보면은 정말 아직도 곳곳에서 구의에 들어가서 학부모들을 또 뭐 박물관에서 아니면은 정말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에서 보습 교육원에서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역사를 가리키고 박정희 이승만을 왜곡하고 기업이 나쁘다, 경쟁 나쁘다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학부모는 옆에 있는 동료 학부모를 설득하고 그런 식으로 풀뿌리 교육운동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이게 가장 좋은, 이 책이 가장 좋은 텍스트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 만들고 저희가 머리띠도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좀 하는 거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이렇게 그 신격화돼 있고 하다 보니까 박물관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우리 옆에 친숙하게 있는 친구, 형제, 자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고 박물관에 그냥 신격화돼 있고 박물관에 완전히 그냥 박제화 돼 버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젊은 감각으로 이렇게 좀 재구성해가지고 살려내려고 하는데, 뭐, 보시다시피, 저희가 젊지가 않다 보니, 그래서 이게 좀 이런 것도 우리 하고, 여명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게 여명위원을, 의원을 이렇게 저희가 초빙해가지고 조금 평균 나이를 좀 이렇게 낮추려고. 낮추고 묻어가려고 저희가 이렇게 젊은 컨셉으로 꾸몄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방송 보시고,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한테 박정희 대통령이 김학렬 이 총리 죽었을 때 그렇게 울었는데 지금 한국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냐, 이런 부분들 또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고 안 되는 거죠. 고마워하겠죠, 누가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니까 뭐 이 뇌물 먹고 자살하고 이게 참 좀 난감합니다. 예. 그런데 뭐 국회장으로 이게 치러주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난감한데, 어쨌든 간에 오늘 뭐 첫 방송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습니다, 또. 재밌었습니까? 예.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무데도 없어요. 저도 특히 저 요즘 너무 스트레스 쌓였었는데 이런 그 좌판을 벌려주시니까 막 엔돌핀이 막 돌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랬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원래 9월 달부터는 또 뭘 하려고 했냐면은 돈이 되는 국가안보산업이라고 해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완전히 군사적인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때 이 무기 자주 국방을 어떻게 했는지, 이게 얼마나 이 황금알을 낳는 겁인지 지금 그런 이제 군사적인 초점에 맞춰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 방송은 좀 인간적인 면모를 이제 부각시키는 이런 이제 컨셉입니다. 컨셉인데 저는 뭐 이게 방송 만들려고 이제 시나리오도 쓰고 책을 보는데, 야, 이게 책을 보면 볼수록 이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 당시에 왜냐면 북한군이 막 쳐들어 내려오려고 그 김신조 사건도 있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얘들이 무진장 공작을 많이, 하나 또 뭐 있었냐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6.25 때 이 참배하러 현충원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6월 22일 날 현충문 이 간첩들이 현충문에다가 올라가가지고 그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아웅산 폭파 사건 비슷하게. 그죠? 대통령이 그 지나갈 때 그걸 터뜨려가지고 거기서 무너뜨려가지고 죽이려고 그래 했는데 그게 미수의 끝인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미수가 아니라 조작을 잘못해가지고 먼저 터졌죠. 터졌죠. 그거부터 해가지고 또 뭡니까 닉슨 독트린 때문에 그 주한미군 1사단이 철수도 하고 그 뭡니까 68년도 11월 달에 저기 강릉 울진 삼척 무장공비 120명이 내려와가지고 이승복 어린이 뭐 죽이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 그런 것들이 막 겹치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그 당시에 무섭고 두렵고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이, 지금의 국무총리가 10만 원짜리 도시락을 먹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회의하면서 무슨 10만 원짜리 도시락을 먹습니까?
7,000원짜리 도시락 먹어도 되는데 그러니까는 요즘에 편의점 도시락 아주 맛있습니다. 잘 나오더만 그런 거 먹으면 되지. 10만 원짜리 도시락 먹으면서 이 참 그런 걸 보니까 이때 우리 이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이런 분들 그리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 책들 보니까 난 눈물이 나가지고 이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면서 예. 진짜 그 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시대였는지 예. 하는 것을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예. 정말 제대로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국민 여러분, 저희 내일이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박정희 어디 기념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암동에 있습니다. 상암동. 예. 가시는 게 좀 뭐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거보다 더 멀고 험한 길을 걸어가지고 이까지 왔습니다. 그 버스 한번 갈아타면 갈 수 있는 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버스 에어컨도 잘 나옵니다, 요즘은.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버스 에어컨도 다니죠. 그러니까 주말에 자식들, 자제분들 손잡고 그 가족분들하고 연인들하고 박정희 기념관 가셔가지고 이 우리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꼭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박정희 기념관이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아마 9월 말쯤 끝날 것 같습니다. 예. 그 방문하시려면 9월 말 지나서 예. 공사 다 끝난 다음에 꼭 좀 그 가족들하고 같이 와서 예. 진면목을 한번 체험을 하고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그 청와대 그 뭡니까 소통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박정희 기념관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워달라 하고 좀 청원을 다들 댓글로 청원을 좀 달아주십시오. 여러분들 손가락이 대한민국 지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만큼 노력했는데 여러분들 손가락도 제대로 그 운동을 안 하신다 하면은 그거는 진짜 배은망덕한 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이렇게 악역을 자꾸 맡습니다. 국민들 다 그치고 막 이렇게 막 호소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저 싫어해도 좋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좀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